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공매도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라는 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 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업종도 다 좋다.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된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과 함께 2차 전지 이야기 가운데서 또 핵심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 전략들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내에서도 몇 종목으로만 너무 이제 쏠렸고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공략을 받았는데 그쪽은 어쨌든 덜커덩거리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이제 돼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2차 전지 나머지 종목들에도 소위 이제 공매도가 좀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또 좀 수급상이라든지 좀 오히려 좀 2차 전지 내에서 애꿎게 그죠? 하락했다 올라올 만한 기업들이 있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 정확한 표현이신데 네. 그래서 지금 아마 투자자들 중에 가장 속상하신 분들이 2차 전지 비중이 큰 분들이 많으실 거 아마 제가 볼 때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아직도 2차 전지가 비중이 크실 걸로 보거든요. 또 그런 2차 전지 비중이 큰 개인 투자자 쪽 저희가 어루만져주고 방향이 어떨까 하는데 말씀 지적하셨듯이 특정 몇 종목에서 여타 종목으로 이제 옮겨가느냐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여타 종목은 차변화되느냐가 핵심인데 그 근거를 뭘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그동안 공매도에서 어쨌거나 공매도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모두에 꼭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본 좀 유튜버들이 특정 몇 종목만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2차 전지라는 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 기 때문에 그렇죠. 양극재만 가지고 2차 전지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업종도 다 좋다.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된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뭐 LNF나 에코프로 이건 이제 제외하고 본다면 많은 종목이 의외로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이 공매도가 많고요. 그다음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같은 음극재 관련주들이 좀 많고 엔캠 전액 회사, 성일하이텍 이러고 보니까 좀 나름 그 해당 소테마의 좀 대장주들한테도 공매도가 많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없는데 거기 왜 또 공매가 그렇게 많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공매도가 이렇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기세가 꺾였다는 거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매도를 치면 그 주식을 그 업종을 사기가 싫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세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들이 나름 소테마의 대표 주자들인데 이들이 움직인다면 여타 2차 전지주들이 좀 시장이 안정된다면 고개를 좀 들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예. 이들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이를테면 현대차가 엄청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 못 가잖아요. 그죠? 네. 뭐 피크아웃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부품주를 보자 이런 시각인 것처럼 2차 전지 워낙 핵심 종목들은 지금 급변동이 나오는데 2차 전지 섹터는 괜찮다. 그죠? 그다음에 함께 밀렸던 종목 가운데서 또 쇼커브가 나오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상당히 얘기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목 가운데 그럼 몇 개를 좀 보면요. 미래나노텍도 공매도가 많다 그랬는데요. 미래나노텍이 이게 뭐였었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수산을 지금 미세 가공 회사인데 네네. 그러니까 저도 좀 놀라니까 이런 종목을 어떻게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쳤지 이렇게 싶었는데 이 회사는 그 원래 LCD 광학 필름 미래나노텍이 네. 그쪽에는 1위 회사였는데 LCD가 이제 어려워져 버리니까 새로운 돌파구로 JNK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를 해가지고 그 회사가 보니까 2차 전지의 그 수산화 리튬 미세 가공하는 분쇄 설비를 좀 설계 제작도 하고 직접 분쇄를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데다가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좀 비싸게 샀어요. 365억이니까 꽤 많이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인수를 하자마자 당장 연결 재무제표로 잡혀가지고 일약 미래나노텍은 2차 전지 이제 소재 가공 회사로 등장을 했는데
돋보이는 게 올 1분기가 성장이 사실 LCD 쪽은 성장할 게 없잖아요. 퇴보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 2차 전지 가공업체, 가공 부분이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1분기 매출이 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세 가공 분야, 그래서 미래 회사 이름을 미래 첨단 소재라고 바꿨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사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올해 이 가공 분야에서 매출이 3,200억 나올 거다 이렇게 회사가 IR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저게 될까? 소재가 했는데 실제로 1분기에 500억 이상 매출을 했으니까 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생산 능력도 한 4만 톤 정도로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대부분의 2차 전지주들이 지금 거의 3월 말 가격에서 바닥을 헤매고 있거든. 오른 게 아주 하나도 없는데 미래나노텍도 좀 비슷한 부분이라서 1분기 실적도 높고 아마 2분기에도 이 부분은 계속 매출 성장이 돋보일 전망이라서 2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서 네. 공매도 상황도 한번 체크하시면 재미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미래나노텍도 사실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이 유탄 맞아가지고 그렇죠. 급락을 같이 해버렸습니다. 그죠? 네. 오른 것도 없어요. 오른 것도 없는데 그냥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흐름이고요. 대주전자하고 나노신소재도 오늘 말씀하신 그런 종목군에 들어가는데 이쪽은 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이죠. 네. 네. 그러니까 대주 나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같이 지금 묻어서 떨어지는데 네. 결국 지금 2차 전지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성을 잃은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러게요. 지금 막 구별할 상황이 없는데 오늘 이 방송 들으면서 한번 차분히 저희랑 기업 공부를 하실 건데 2차 전지 대장주 가진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죠. 네. 네, 또 그쪽 급락했으니까. 그다음에 주변주 가진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화병. 2차 전지 없어서 그동안 속상한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자, 그래서 대주전자재로 나노신소재 네. 다들 이름은 아시는 네, 회사인데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시는 회사인데 네. 어쨌거나 저는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 대주전자재료는 이 실리콘이 리튬 이온을 먹으면 팽창하니까 이것을 코팅을 해가지고 네. 산화물로 코팅을 해서 팽창을 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팽창을 억제하면 실리콘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서 결국 지금 원통형 배터리나 LFP 배터리, 뭐 LCM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주행 거리를 늘리는 게 목적인데 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실리콘 비중을 지금 한 5% 정도 넣고 있거든요. 예. 한 10% 정도까지 높일 거다. 물론 현대차 한다고 마음대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계속 대주전자재료는 유망하다.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볼 거는 지금까지는 그 포르쉐 타이칸 모델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여차 다른 모델로 이게 확대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같은 업체는 지금까지는 타이칸 중심으로 갔는데 다른 무슨 메이저 이런 다른 자동차로 간다 하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거라서 뉴스를 좀 귀 기울이는 게 좋겠고 나노신소재도 한 몸입니다. 나노신소재는 한 몸인데 대신에 이 회사는 분산재입니다. 그래서 CNT 도전재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것도 CNT가 된 도전재라는 게 우리 양극 활물질이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그 사이에서 전자가 좀 극판에 잘 이동되도록 하는 게 도전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블랙 카본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하이니켈계에 가서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맞아요. CNT CNT 도전자. 도전제가 네네. 이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CNT랑 탄소 나노튜브가 굉장히 잘 엉겨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 엉겨 붙게 분산재를 하는데 이 회사는 특히 양극재도 그렇지만 음극재 부분에서 들어가는 싱글월 그래서 벽이 하나뿐인 싱글월에 대해서 유일하게 분산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서 결국 이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소재 이 기술이 합쳐져서 포르쉐 타이칸 모델이 들어갔는데 이 두 집도 역시 앞으로 만약에 음극재 쪽이 실리콘 음극재가 뭐 비중이 점점 높아질 거는 확연한 일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특히 이 재료에는 이 뭐 타이칸 말고 다른 제품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국 주가가 지금 빠져서 주주님들이 속은 되게 많이 상하시겠지만
기죽을 필요는 없다. 지금도 내년도 후내년도 성장성은 그렇죠. 확고하다. 예. 이 점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는 주주들이 줄여서 주전자라 그러면 대주전자재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좋아. 나는 너 예를 들면 너 2차 전지 있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막 올라갈 때 2차 전지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유유하는 분이 있고 네. 있긴 있는데요. 제 건 못 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가고 내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그냥 휩쓸려서 쓰러져서 쓸려 내려간 종목인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좋은 주가가 반영이 안 된 거니까 볼 필요가 있고요. 엔캠도 있습니다. 엔캠 얘기도 하셨죠? 네, 엔캠. 네. 그래서 요건 아마 저희 한국증권 TV가 아마 제일 많이 저랑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중요한 지적하셨지만 지금 2차 전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다운되고 근데 기업 내용을 잘 모르면 주가 떨어지면 맞아요. 또 불안하죠. 네. 불안해가지고 네. 또 무슨 악재 없냐 이러시는데 저희 방송 듣고 기업 내용을 알고 미래 성장성을 알면 그래 내가 버티지 뭐 그렇죠. 이럴 수도 예. 있고 오히려 그래? 그럼 빠지면 내가 물 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업 내용을 알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보는 게 완전히 다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사고 오르면 좋지만 우리가 주식 매매를 많이 해봤지만 사고 오르는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 맞아요. 보통 사면 네. 헤매든지 일단 물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실력이다. 엔캠도 마찬가지인데요. 엔캠이 사실 엔캠 주주분들은 되게 화가 났을 거예요. 7월 26일 날 엔캠이 드디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 장중에 한 7만 8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엔캠 시대가 오는구나. 엔캠이 공매도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공매도 예. 세력들이 이제 포지션 정리하고 그날 7월 26일 장중에 보면 나노신소재, 엔캠, 대주전자 이런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저도 그 흐름을 보면서 공매도 세력이 그냥 에코프로 BM도 정리하면 나머지도 다 정리하는구나 해서 장중에 막 나노신소재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오르다가 1시 반부터 그냥 왕창 다 밀려버렸는데 그래서 엔캠 주주분들이 막 기대하다가 또 막 되게 속이 상하실 건데 힘내시라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엔캠이 최근에 모 증권사에서 2분기 리포트가 나왔는데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한 49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금 6브라 인산 리튬 가격 추이로 볼 때는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회사 측 IR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1분기 정도 나올 거다. 그럼 한 140억 영업이익이 140억 정도 영업이익률 한 10% 정도 나올 것 같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로도 전액 물량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매출도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리고 제가 저희 경제토크 예매수 경제토크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IRA 세부 지침 IRA 수혜주 중에서 분리막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고 그렇죠. 분리막주는 많이 올랐습니다. SKI, WCB는 많이 올랐고 전해액이 아직 안 올랐는데 전해액 부분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중국의 틴치라고 중국 1위 전해액 업체가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30%대입니다. 결국 이 소재 단위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 분리막 같은 경우도 원가 비중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고정비 비중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분리막 같은 업체는 가동률이 높아지면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 전해액 같은 거는 엔캠은 중앙 DN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리튬염을 이제 내재화했기 때문에 중국 틴치와 똑같은 구조가 됩니다. 그러냐 그렇게 되니까 엔캠도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지금 10%도 낮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15% 20%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엔캠도 공매도가 상위 종목인데 주가는 지금 좀 속상하시겠지만 이 고비를 넘어서면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주주님들이 만족하실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은 보면 계속 7만 원 내로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할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은 지금 가격이면 조금 상하시겠지만 그냥 보유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고 혹시 2차 전지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예.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을 새로 보셔도 될 만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의 새로운 발견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 공매도가 있지만 공매도가 있는 그러나 주가는 못 올랐는데 공매도 때문에 때려 맞은 기업 내용은 괜찮은 그런 기업들 미래나노텍,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엔캠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태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